네, 안녕하세요. Risk Assessment of Educational Support Staff's Work in Schools 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학교에 교육 지원을 하는 인력에 대한 위헌성 평가 관련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Work라는 저널에서 어셉트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1.7입니다. 네, 우선 서론입니다. Faculty 멤버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chool Leader, Teacher, 그리고 Educational Support Staff입니다. 그리고 Educational Support Staff, 이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스태프들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fter School Instructor, 방과 후 선생님, 그리고 Custodian, 관리직, 그리고 Cooking Staff, 조리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ducational Staff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자세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 그리고 학생의 사고 특성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 종사자 스태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이렇게 교육 종사자들, 스태프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떻게 하면 안전관리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자원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에듀케이셔널 스태프의 업무를 작업 공정별로 조사를 하고 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리스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고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리스크 매트릭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조리 종사자의 작업 공정은 조리, 급식 서비스, 청소, 수리, 수작업 자재 취급, 그리고 보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수업 활동, 청소, 수리, 그리고 MMH, 손으로 물건 옮기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보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관리인의 업무는 청소, 수리, MMH, 보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MMH는 뭐 손으로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이거 가지고 수공구로 자재를 취급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노트에 Manual Materials Handl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교육 종사자들에게 발생한 1566건의 산업재해 직업상 재해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69건 17%는 After School Instructors에게서 발생하였고 214건은 Custodians 관리직들에게서 발생하였고 1083 가장 많은 69%가 조리 시설에서 일하는 조리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빈도는 어떤 위험성 평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도, 강도가 있는데요. 빈도는 number of injured persons, 몇 명의 사람들이 injured 됐는지, 그리고 severity는 며칠이나 병가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했는지를 severity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에듀케이셔널 스태프에서는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해 이 severity 일반적으로는 사망도 굉장히 강도를 따지는데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요. 상해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망은 없기 때문에 보조 지표로 장애 disability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기 전에 빈도와 강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걸 기준을 먼저 정해야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frequency는 빈도는 30 그리고 53 이걸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1, 2, 3으로
수준을 놔뒀고, severity는 여기 보면 number of disability, 장애의 수, 그리고 휴일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또 1, 2, 3으로 나눴고요. 이것을 두 개를 곱하게 됐을 때 만약에 5보다 크게 되면은 red zone,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3에서 5면 yellow zone, 뭐 향후에 필요하다. 그리고 3 이하면 아직 냅둬도 된다. 이렇게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표에서는 어떤 액션 타입과 어떤 work process에서 injury 그리고 disability가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단은 가장 많았던 게 여기 N을 보면 312로 19.9%로 cooking, serving이 있었고요. 그리고 cleaning, repairing, 청소, 그리고 뭔가 수리하는 것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disability도 injury랑 비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칠수록 실제로 장애로도 비례해서 이어지는 정도가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작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사고 원인으로 인해서 이 injury와 disability가 발생했는지를 표로 한 번 더 나타내 줬는데요. 일단 slip and trip 굉장히 많은 재해자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floor and stair 여기 이렇게 바닥과 계단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상도 꽤 많았는데요. 그 화상의 원인으로는 쿠킹 이퀴먼트, 조리 설비들, 그리고 머시너리, 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total and struck by, 이 뭔가의 부딪힘도 꽤 많았는데 그 부딪힘 원인으로는 이제 아래와 같이 쿠킹, school facilities,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스티스, 근골격 질환도 꽤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도 쿠킹 이퀴먼트가 또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꽤 많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래 데이터에 floor stair, 바닥과 계단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쿠킹 이퀴먼트, 이렇게 조리 설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빈도와 강도법으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low, medium, high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H는 미리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둘 다 H거나 둘 중 하나가 H와 M이 만났거나 인 경우에는 모두 다 리스크 그레이드가 H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H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H라고 나오는 것들이 특히나 더 위험성이 높으니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또 봐야겠죠. 그 표가 다음 표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성이 높은 원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쿠킹, 주로 이 조리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위험도도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조리 시설들 거기서 발생하는 근골격 질환, 미끄러짐, 넘어짐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방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여기 severity 강도에서는 미디엄이었지만 그래도 당장 이제 레드 존에 들어가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중에 instructor, 이제 이 방과 후 선생님들이 걷는 중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가 또 은근히 높다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해당 표는 하이라고 나왔던 그 레벨에 대해서 에이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에이지와 젠더를 통해서 각 사고가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떤 젠더에서, 어떤 성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표는 조금 제가 아쉬웠던 점은 AG에서 다룰 거였다면 인스트럭터, 쿡, 커스토디언 이 종사자들의 실제 AG 비율도 함께 보여주고 비교했으면 좀 더 유의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냥 당연히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50에서 59세 사이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래서 이게 높게 나온 게 아닌가. 또 관리직도 나이 많으신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경비 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서 당연히 사고가 많이 높게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좀 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조리실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사고는 바로 미끄러짐과 걸려 넘어짐이었습니다. 특히 음식 조리 중에 청소나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재료를 들고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런 사고는 부상을 넘어서 디서빌리티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명이 좀 불충분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바닥이나 계단에 설치하는 것이 유용한 보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들은 바닥이나 계단의 물기와 기름기를 정기적으로 제거를 하고 또 충분한 조명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끄러운 곳이 있다면 경고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더 여기 논문에서는 어떤 대체 방안들이 필요한지를 좀 더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안전 관리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쿠킹,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보니까 크고 무거운 그런 조리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명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적당한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자세,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네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조금 이 표를 참고해서 저희가 학교 위험성 평가나 학교 안전관리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의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4일 이상 휴업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그맣게 아차 사고 등 경미한 사고들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상해 기록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이고 후향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심층적인 질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를 위한 리스크 매트릭스가 아까 그럼 보여드렸던 리스크 매트릭스가 사고나 질병의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뭐 좀 상황에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논문과 관련해서 조금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학교 위험성 평가라는 키워드로 나라장터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이
많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727건이나 조회가 되네요. 그 중에서 하나 조금 예시를 보면 이제 이렇게 구룡포 중학교라는 곳인데 여기 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를 했고 150만 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눌러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뜻은 영업으로 이런 수의계약을 따야 하는 거고 뭐 이런 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제작해서 수의계약 체결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전략이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